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가 연일 언론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 반론을 펴고 반박 자료를 내요. 무려 8건이나 냈어요. 저도 들어갔어요. 네, 거기에 반드시 또 하나 붙이는 게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건 압박이거든요. 예. 시장이 하나 들어왔더런데. 들어갔죠. MBC에서 시선 집중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그 문건을 봤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문건 제가 봤죠. 그 문건을 봤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돌아다니잖아요. 네, 보도가 다 됐어요. 그리고 네. MBC 사장하고 저하고 박지원의 식탁에서 메디치 네. 메디아 TV 거기서 보니까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네. 이것은 국정원 문건 스타일 맞다. 네. 그리고 확인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홍보수석 요청이라고 명문화돼 있다. 홍보수석실 요청이라고 명문화돼 있다. 그럼 실장이 누구였냐? 국정원은 거짓말을 안 한다. 네. 이 사람들이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걸릴 일은 적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홍보수석 요청한 문건으로 내가 국정원에서 이렇게 한다. 명확하잖아요.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이렇게 한다. 네네. 저거 나옵니다. 저. 저걸 딱 저거 본 거 아니에요? 네네. 저거 안 봤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도. 근데 왜 그 반박 자료 그걸 보도자료 또 써줘요 또 신문들이. 자. 유자광 예. 5대 해먹은 나는 2대밖에 안 했어요. 유자광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평가에. 알죠? 예. 그럼 자기는 괴벨스야? 이동관 괴벨스? 네, 그 보도자료 내시죠. 반박 자료가 뭐냐면 자 후보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예, 그다음에 YTN에서 보도한 건데 강남 재건축 보도. 예. 쪼개기 증여.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발언. 배당금을 무직 자녀에게 뭐 했다는 보도. 배우자 명의대출 증여세 납부.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탈루 의혹. 배우자 ELS 투자재원 증여 의혹.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다 보도가 되니까 아니 매일 나오더라. 매일 나오죠. 그러니까- 재건축자업의 사업 뭐 1%를 뭐 1%를 해가지고 줘가지고. 증여해가지고 배우자가 거기 들어갔다. 네. 이게요 재건축 사업에는 저희 아파트도 재건축해요. 아 그래요? 고위 공직자는 엄청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의도 한양 아파트에서 한 30년 이상을 사는데 집 한 채밖에 없습니까? 집 한 채밖에 없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뭐 주식 하나, 부동산 하나 없는데 네. 그 옆에 롯데캐슬을 짓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조망권이 버린다 해가지고 우리 한양 아파트 주민들이요. 제가 들어갈 때마다 몇 분들이 서서 나보다 해먹는다고. 에? 나보다 롯데캐슬 재건축을 해먹는다 하더라고요. 아 시장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한양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저희한테 뭐 설문도 오고 뭐 또 조사하면은 저는 제가 만약 개입을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답변도 맨 나중에요. 오해를 아니 엄청 이동관 조심하시네요. 홍보수석 부인이 예. 2%인가를 증여해가지고 1%. 1%인가를 증여해가지고 재건축 사업에 개입했다. 이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근을 네. 고쳐맨 것하고 똑같아요. 제발 이제 그 이동관은 했지만은 우리 공직자들, 정치인들 재건축 사업에 개입하지 마세요. 예. 그건 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렇게 맨날 의혹이 보도가 되면 야 이거 다 고소해야지. 괴벌스가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한다고 괴벌스가 얼마나 하는 센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론 조작을 해서 전부 그런데 정권을 지탱하는. 저는 이런 보도를 보고 또 놀랐어요. 예. 아니 이명박 정부 때 조선일보가 친 이명박 보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어요. 특정 언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동관 지금 후보가 청와대 대변인일 때
조선일보까지 청와대에서 관리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이 확보한 문건인데요. 예.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하네. 2018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예. 그때 다스 실소유주 수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영폭 빌딩의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문서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나온 문서예요. 예. 압수수색에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조선일보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거나 칼럼을 쓴 게 있어요. 그거를 문제 보도, 문제. 아, 저도 그 기억하는데 예. 김대중 주필의 칼럼도 문제 삼았잖아요. 그렇죠. 김대중 주필의 칼럼까지도 예.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그 조선일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 가만 안 있겠는데. 근데 가만히 있던데요 지금까지. 이 보도 나온 지 좀 돼요. 예. 나는 못 봤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문회를 대비해서 대통령 기록관실 예. 그런 기록들이 지금 전부 다 대통령 기록관에 있거든요. 그 청계재단 거기에서 온 거는 이렇게 뭐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냈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런데 그래서 의원들이 이제 몇 달째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하면 청문회를 대비해서 자료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실 그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관 후보에 대한 기록은 대통령 기록관에 다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요구하는데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지금 출력이 안 된다. 줄 수가 없다. 예. 아니 디지털 강국에서 이 전자정부에서 시스템 오류가 몇 달째 갈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기록은 잘 또 찾아내던데.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 영수증은 인쇄가 휘발됐다 그러고 대통령 기록관실 자료는 시스템 오류 때문에 못 준다 그러고. 역사가 평가합니다. 절대 그건 안 넘어가요. 정권이 영원한 적 없어요. 오늘 그 저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그 질문할 것 같은데 조선일보 관리. 오늘 청문회가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내일 이틀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오늘 그냥 과방위만 열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청문회는 과방위만 열립니까? 18일. 네. 아 18일 아니죠. 네. 오늘이 10일이죠. 네, 18일 날 열립니다. 18일 날이 근데 무슨 날인지 아시죠? 김대중 대통령 14주기입니다. 14주기. 네. 박지원 왼 다리에 박혀 있는 철심 2개 제거하는 수술. 8.18 도끼 만행 사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정희 때. 그 미류나무. 미루나무 사건. 네, 네. 아, 좀 어지간한 것은 잊어먹고 사세요. 제가 왜 그런 걸 기억을 합니까? 저처럼 네? 잘 잊어먹어야 돼. 아니요, 실장님은 저보다 더 많은 기억을 해요. 수십 년 전 거를. 제가요. 네. 저는 방송 예고를 해요. 네. 그런데 한번 네. 이번 주에 8월 4일, 7일 것을 네. 제가 착각하고 8월 4일 이럽니다. 해가지고 바로 정정을 했어요. 네. 그 댓글 뭐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나이 먹어가지고 어. 오락가락하는데 왜 출마하냐. 그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그게 올렸더라고요. 한 1000건 중에 한 건입니다. 아니 그래서 누가 나보다 더 기억력 좋은가 정치인들 한번 해봐라. 이제 이거 누가 나보다 건강한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예.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 성경환 국장이 식사하면은 나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때는 그렇게 잘 나가더니 지금 뭐예요? 가늘고 길게 살려고 정치권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라고 해도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때 대통령 그때 했으면은 지금 그때는 이제 국민회의 총재 정제. 예. 시절인데요.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막 이거 숫자를 그냥 연대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노인 양반이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연대를 그렇게 다 외우시냐 기가 막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또 몰라 그러면 이러시더라. 이게 회교 국가를 가셨는데 네, 그 회교 국가 장관이 네, 이제 어느 나라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공항 영접을 해서 거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거기를 놓고 모하메드 음, 회교의 역사를 쫙 얘기하니까 네, 그 장관이 나오셔서 네. 자기가 창피하다. 자기는 모르니까. 자기보다 훨씬 잘 알아가지고 네, 내가 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 기억력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아니 기억력은 안 좋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메모해서 네.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왜 그런데 너무 많이 기억하면 못 써요. 아니 저는 왜 저처럼 적당하게 기억하라 이거예요. 아니 왜 외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음. 42년째 지금 41년째 방송 예. 입문한 지가. 예. 그런데 주로 시사와 뉴스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예. 보내주는데 예. 나는 이거 읽어보면은 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고시는 합격 못했을까? 안 봤어요. 안 봤어. 아니 내가 지금요 저 해남완도 전과자였어요. 진도에 이제 진도는 조금 안 하고 전화를 하는데요 유권자들한테 제가 지금 6,500명한테 했어요. 네네. 아주 전화하기가 제일 힘이 들어요. 하고 진입받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고 나면은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지금 내가 대법원장 할 건데 그랬더니 우리 대변인이 아니 그렇게 하고 또 대법원장 욕심냅니까? 근데 이제 딴 얘기죠. 용산에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의 네. 그림의 색칠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용산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고요. 혹시 뉴스 몰랐어요. 보셨습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반려견하고 이렇게 노시는 장면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그림에 어린이들이 가서 색칠을 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 좋은 아이디어죠. 홍보나 저런 겁니다. 저런 거. 네. 저런 거를 그냥 저건 색은 어린이들이 칠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어떤 시민이 인터넷에 올렸어요. 말하자면 대통령을 뭐 우상화한다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이 용산 어린이 정원에 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걸렸어요. 말하자면 블랙리스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권은 MB 박근혜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만들 거예요. 아니 근데 일반 시민인데 왜 그걸 못 들어갑니까? 시민? 국민인데 왜 거기다 인터넷에 왜 올렸냐고요? 네. 그럼 그거 몰래 할 일이면 왜 합니까? 글쎄요. 그 이상 묻지 마세요. 또